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상법보험편 5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보험의 원리 원칙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챙겨 주실 게 두 가지였었죠.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 그다음에 실손보상의 원칙, 이득금지 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특히나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그림, 그렇죠? 그 구조를 꼭 통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보험 계약은 우리 사행 계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행 계약성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위험이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보험계약은 최대 선의 계약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는, 상법보험편에서는 이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5가지 상법 방지 5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가지 뭐 있었어요? 알릴 의무, 그렇죠? 고의 중과실 면책, 사기 무효, 손해방지 의무, 그렇죠? 그리고 상법 644조까지 해서 이렇게 통으로 챙겨 놓으시면 되겠고, 자, 실손보상의 원칙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이었죠. 그래서 어디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원칙이었습니다. 손해보험이 뭔데? 재산,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었죠. 재산, 재물 손해는 어떻게?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따라서 실손보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부정액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키워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하지만 임보험에서는 사람의 손해죠. 신체의 훼손에 대한 것은 우리 금전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준다. 암에 걸리면 얼마, 사망하면 얼마. 그런 방식을 우리는 정액보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상해 질병에서는 예외가 있었어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 의료비. 그런 것들은 그냥 영수증 처리한 것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액 보험의 실손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우리 보험에 관련된 기초 용어들 보도록 할 거예요. 기초 용어들. 그래서 이번 많은 당연히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뒤에 가면 사실은 하나씩 한 강으로 구성을 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정의들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행되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강의 끝나고 나서 복습, 매 강 복습을 하시라고 했었죠. 특히나 이번 시간에 하시는 것은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습득을 하셔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쭉쭉 나갈 겁니다. 쭉쭉. 자, 어떤 용어들을 할 거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전부터 나왔던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그리고 보험회사인 보험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보험 사고, 보험 기간에 대한 용어들을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한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계약자는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용어를 자연스럽게 다음 시간부터는 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좀 기본적인 내용은 이 용어들은 복습을 통해서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 이 사람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보험자,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그렸던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A가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보험자죠. 여기가 보험자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그럼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판서를 할 때 표기를 할 거냐면 계약자는 계약자하고 동그라미, P는 P, 수는 수, 보험자는 똑같이 보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거예요.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줄여서 쓰면
이렇게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것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보시면 계약자, 보험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수익자 일단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줄을 그으시고 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서는 계약, 그 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서 보험금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보세요. 이렇게 일단은 그려보세요. 일단은 그려보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저는 여기다 조금 옮기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일단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보험의 탄생은 어떤 보험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초적으로는 손해보험부터 탄생을 했었죠. 그래서 손해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손해보험은 재산,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A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냐면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추가하실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A는 이 건물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건물을. 그렇죠? 건물을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좀 적어 주세요. 보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또는 보험의 목적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이것도 여기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으면 좋겠었네요. 자, 어찌됐든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물이 뭐가 될까요? 해당 자동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보험에 가입한 어떤 물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어떤 물건 이런 식의 표현들 쓸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해서 보험을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첫 번째로 A는 보험회사와 일단 보험 계약을 맺겠죠? 보험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맺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보험료를 줘야 되겠죠? 보험료를 이제 보험회사한테 줍니다. 그럼 A가 뭐가 되냐면 바로 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즉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을 하고 지급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계약자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지금 보험금은 피보험자, 수익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서 그럼 다시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건물이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줘야 되겠죠. 보험금 100억을 줘야 될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죠? 이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 즉 무슨 얘기예요?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피보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왜? 지금 결국에는 누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보험자를 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 해서 피보험자라고 하고 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보험금을.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잘 기억해 두세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줍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줍니다. 주죠. 근데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한테 건물 사고 났으니까 100억 줘라고 먼저 청구를 해야 되겠죠. 청구를. 무엇을?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겠죠. 누가? 피보험자가. 즉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것이 피보험자예요. 피보험자. 그래서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이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구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 키워드와 같이 연결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연결을. 자, 그럼 우리 지금 계약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계약자, 보험회사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금 청구권자 했습니다. 지금 남은 게 그렇다면 수익자가 남았네요. 수익자가. 자, 수익자는 이제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임보험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험 수익자라는 것은 임보험에서 쓰는 용어예요. 왜? 자, 임보험이라는 것의 최초는 어떻게 보면 사망보험입니다. 사망보험. 그럼 볼게요. 자, A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어떤 보험이냐면 사망보험이에요. 즉 사망보험이란 뭘까요? 사망보험이란 A가 사망을 했을 때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A가 사망을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일단은 A가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A는 계약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A가 보험료도 내고 해서 A가 계약자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손해보험에서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즉 이 건물이 보험의 목적이 됐었죠. 자, 임보험입니다. 임보험에서는 A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거죠. 여기는 건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여기는 A라는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즉 임보험에서는 이 A가, 이해되실까요? 이 A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A가, 이해되실까요? A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차이를. 손해보험에서는 우리 보험에 가입한 물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지만 임보험에서는 사람이 다쳐야 돼요. 여기는 건물이 다쳐야 되는 뜻이 되시겠죠. 그래서 임보험에서의 보험의 목적은 A입니다. 즉 뭐냐? 이렇게. 즉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되실까요? 이해가 되실까요? A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A를 위해서 보험을 지금 가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A가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A가 다쳤기 때문에 A가 보험의 목적이 되고, 그 말은 즉슨 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되시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사망보험이래. 그러면 A가 죽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따라서 임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험 수익자라고 해요. 보험 수익자 되실까요? 그래서 현재에는 사망보험뿐만 아니라 보험 수익자라는 용어를 널리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꼭 사망보험이 아니더라도 보험 수익자란 어떤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증권에 보면 피보험자 따로, 뭐 보험 수익자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증권들이, 보험 증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같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어찌됐든 보험 수익자라는 용어는 이렇다. 되시겠죠? 따라서 보험 수익자는 임보험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두시면 너무 좋겠다. 자, 그럼 다시 와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도 곧 보험금 청구권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다 체크해 놓으실 것이 뭐냐면, 자, 이 두 사람, 계약자와 보험자,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그렇죠? 둘이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이 둘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 자, 그리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지금 어때요? 보험금을 받는,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칭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까지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다 하는 거. 자, 다음은 보험 가액과 금액, 이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액과 금액. 일단은 우리 가액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 물건의 가액이라 함은 이 물건의 최고 가치 금액입니다. 가액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물건의 최고 가치의 금액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A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물건, 이 건물의 가액이 100억이에요. 100억입니다. 가액이 100억짜리인 물건을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험에 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용어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00억이죠. 100억. 그리고 또 뭐 이제 얘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험 가입 100억이 됐고 A가 보험회사에 뭐 보험료를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 계약에 맺어진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보세요. 이 가액이라는 거. 더 나아가서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이 보험자가 빠지더라도 가액이라는 것은 최고 시장 가치액이죠. 그래서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 건물에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법률상으로 따졌을 때 이 법률의 최고 가치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00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액 또는 보험 가액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법률상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상 보상 최고 한도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상 보상 최고 한도액 아니면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액 뭐 이렇게 쓰셔도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뭐? 법률상.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은 법률상의 보상 최고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근데 와서 볼게요. A가 100억짜리를 가입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료가 1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1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가액은 변해요. 가액이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10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A의 선택이에요. A의 선택. 나는 100억 전부 다 보험료 1억을 주고 100억 전부 다 보상받고 싶어. 100억 전부 다. 그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보험 금액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보험 금액이라 하면 뭐냐면 금액이라고 하면 계약상 보상 최고 한도액입니다. 계약상. 보험 금액이라고 하면 계약상 보상 최고 한도액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보험 금액을 100억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 얘기는 가액이 100억짜리인 물건을 100억으로 나는 풀로 다 보상을 받고 싶다 해서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을 그대로 계약상 보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상 최고 한도액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가? 자,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은 보험 계약을 그냥 맺기 전입니다. 보험이든 뭐든 그걸 다 떠나서 건물의 가치, 법률상의 최고 가치가 100억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A가 이제 이 100억짜리 건물을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면 계약을 맺을 때 보험회사와 이야기를 해서 한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보상 한도를. 그렇죠? 그 보상 한도, 즉 계약상의 보상 최고 한도액을 우리는 보험 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험 금액이라고. 되시겠죠? 그렇다면 보험 금액은 꼭 100억으로 설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A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100억을 다 담보하려면 보험료가 1억이어야 되네. 너무 많은데 1억? 그래서 보험료를 0.5억으로만 해서 보험 금액을 50억만 설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0억이 계약상 보상 최고 한도액이 되는 겁니다. 계약상.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험 사고가 났을 때의 보상 한도가 이 50억이 되는 거죠. 50억.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자, 다시 가액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 보험을 떠나서도 가액이라는 것은 그냥 법률상의 현재 시장 가치액이야. 법률상의 시장 가치액이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이제 보험에 계약할 때 계약을 맺을 때의 한도를 또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100억짜리 건물의 한도를 얼마만큼 설정할 거냐? 그것이 바로 계약상의 보상 최고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금액을 이렇게 본인이 이제 당사자가 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액과 금액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한 2, 3강 정도 할애를 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다가 궁금한 거 생기시죠?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그 CD에듀 질문 게시판에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시면은 그 동영상 이 프로그램인가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뭐 보시면은 바로 질문으로 연결되게끔 그 해당 강의에 해서 뭐 이런 시스템들이 또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적어 놓으셨다가 그때 질문을 하나씩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시다가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두셨다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실 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 질문을 하나 올리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확인할 때 뭐 예를 들면 누구 글쓴이 누구 해서 질문 뭐입니다, 뭐뭐 질문합니다 이렇게 주시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용이 딱 뜹니다. 딱 떠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의 질문에는 질문 하나씩만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혹 하다가 하나의 질문에 막 몰아서 여기에 막 7, 8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물론 당연히 다 답변해드리죠. 당연히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이것들을 그거를 글씨가 빽빽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해가면서 하나 밑에다는 답변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제가 작성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주실 때 질문 주실 때 하나씩만 딱딱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제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가액과 금액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챙겨보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보험 사고와 보험 기간 이 두 가지 할 건데 보험 사고는 우리 다뤘었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 보험. 자, 자동차 보험이면 자, 보험료를 주고 보험금을 받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야?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우연한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의 보험 사고는 뭐예요? A가 길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줘요? 아니죠. 자동차 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라 하면 자동차 사고입니다. 건물 화재 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라 하면 건물의 화재입니다. 암 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라고 하면 암 진단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즉 뭐냐면 아무 사고나 다 보험 사고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보험 사고죠. 즉 이것을 조금만 어렵게 정리를 하면 보험자의 책임, 어떤 책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고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보험 사고라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보험에서는 사고가 났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사고가 나야 된다. 보험 사고란 뭔데?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즉 해당 보험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시키는 사고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은 보험 기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죠. 자, 보세요. 자, 1월 1일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계약이 이렇게 쭉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약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기간.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전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시간부터. 뭐였을까요?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월 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1월 1일에. 자, 그런데 2월 1일이에요, 이때가. 2월 1일에 보험료를 납입을 했습니다. 보험료를. 자, 보험료. 보험료는 곧 뭐다라고 정리를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데 보험자의 책임이다. 이거 생각 안 나시면 복습 안 하신 거예요. 어떤 거? 보험금을 지급할. 그렇죠? 보험료는 보험자의 책임입니다. 보험자의 책임. 그렇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계약은 1월 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의 책임은 이때 2월 1일에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그러면 보험 사고가 이때 발생하면 보험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보험자 책임이 개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 발생을 해야 돼요. 이때부터. 이것을 보험 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보험 기간은 뭘까요? 보험 기간은 정의를 하면 그럼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보험 우리가 아까 정리한 보험 사고가 보험 기간 안에 발생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지금은 좀 생소하니까 조금 특별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당연히 보험 기간 안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험 사고 발생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는 그냥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뭐 이렇게만 그냥 뭉뚱그려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런데 우리 이제 전문가죠. 전문가들은 딱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 기간, 보험 기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초입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추가만 할 건데 모르셔도 돼요. 왜? 뒤에서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자,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 기본 원칙은 어떻다? 보험 기간 안에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즉 무슨 얘기예요?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됩니다.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계약을 아무리 저태했어도 결국에는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왜? 밥값을 받아야 밥을 주는 것처럼.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보험 기간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이죠. 상법 644조 중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제가 건강식품 사업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소급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어요. 즉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A와 보험회사가 약정을 맺는 거예요. 당사자 간에 약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이때 내긴 할 건데 이때 낼 거야. 그런데 나 담보는 여기서부터 그냥 해줘. 여기서부터 보상하도록 해줘 해서 당사자 간 약정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약정을. 그렇게 하면 그런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존재하면 보험료를 이때 내더라도 이 안에 사고까지 다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는 소급보험의 어떤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어차피 뒤에서 할 거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고 이해가 되시면 또 이해를 하셔도 되고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가니까 제가 이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외울 것은 이거 딱 일단은 이겁니다.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보험자 책임이 발생한다. 그리고 보험 기간이라는 것은 보험자 책임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셔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초 용어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용어를 써가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항상 복습하시겠지만 이번 시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복습을 할 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